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2의 루스벨트다라고 얘기한 사람,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정치 테러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영상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political persecution. This is a persecution like never before.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And again, it's a case that should have never been brought. It's an assault on America. I just won 2 club championships, not even senior, 2 regular club championships. To do that, you have to be quite smart, and you have to be able to hit the ball a long way. And I do it. He doesn't do it. He can't hit a ball 50 yards. He challenged me to a golf match. He can't hit a ball 50 yards. Look, I'd be happy to have a driving contest with him. I got my handicap, which when I was vice president, down to a 6. And by the way, I told you before, I'm happy to play golf if you carry your own bag. Think you can do it? Let's not act like children. You are a child. The question every voter should be asking themselves today is not whether Joe Biden can survive a 90-minute debate performance, but whether America can survive 4 more years of crooked Joe Biden in the White House. 예, 민 교수님. 아까 좀 전에 설명해드렸던 저 사진, 필리처상을 받은 작가 에반 부치가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진을 하면서 많이들 SNS에 퍼다 날르고 있는데, 자,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들러크라의 이 사진과 이 그림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진에서 보여주는 그런 강인한 정치인의 모습, 리더의 모습은 한동안 많이 회자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1912년에 티오도르 루즈벨트라는 전직 대통령이 재선에 나서면서 보여줬던 강인한 모습. 그때도 그분이 재선 캠페인 나섰다가 총격을 가슴에 맞았는데 예. 941생으로 사셨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총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분 이상 연설을 하시고 그 이후에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면서 자기가 불무스, 미국의 어떤 살고 있는 불무스라고 그래서 사슴이도 굉장히 큰 사슴이 있습니다. 예. 미국 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러한 사슴이 있는데 그 사슴만큼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기존 정치권과 다른 굉장히 열정이 남고 전 국민을 아우르는 그러한 그런 정치인이다. 이런 굉장히 그런 정열을 뽐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론 머스크 이제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티오도르 루즈벨트에 비교한 거는 강인한 리더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제 인정해 준 거고요. 이러한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인정이 향후 캠페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계의 많은 기업들이 민주당 성향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에 캘리포니아에 있던 공장을 텍사스로 옮기면서 과거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일론 머스크가 올린 사진이 바로 저겁니다. 이걸 올리면서 루스벨트 1912년도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하고도 90분간 연설을 이어갔던 이 루스벨트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칭찬을 SNS에 올리면서 공개 지지 선언을 했고 본인이 아마 꽤 큰 돈을 트럼프 캠프 측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당대회 때 아마 그 내용, 기부 내역이 공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바이든 현 대통령에 대해선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일단 오늘 원래 휴일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직접 규탄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He's with his doctors. Apparently he's doing well. I plan on talking to him shortly, I hope, when I get back to the telephone. There'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It's sick. It's sick. It's one of the reasons why we have to unite this country. 예.
뭐 아직 이릅니다만 11월 있을 미국 대선. 자, 현재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뭐 거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 비슷하다. 뭐 살짝 뭐 트럼프가 앞선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기 피습 사건이 미국 정치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미지 정치 측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개최된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에 있어서 한 2% 정도의 평균적으로 이득을 받고 그 부분이 좀 상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총기 피입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층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좀 가져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15일부터 개최된 전당대회 이거는 공화당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하고 대선을 위한 출정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축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2%, 3%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 일련의 그 사건과 행사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선거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고 다음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기 전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언론의 어떤 그 일면을 장식하면서 어떤 그 정치 선거 이번 대선 레이스를 이끌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부 지금 미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굉장히 이게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평범했던 유세장이 총소리와 함께 거의 뭐 순식간에 지옥으로 바뀌었는데 그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뭐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중도층도 대거 흡수한 공화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다. 민주당은 쉬쉬하지만 종말론이 팽배한 분위기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이네요. 암살 시도 사건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70%까지 올라갔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총기 피습 사건 이후에 저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발을 찾고 주먹을 들어 올리고 나는 건재하다 외치고 현장에서는 USA, USA라는 연호가 나오고 있고요. 신의 가호가 있었다, 신이 트럼프를 살렸다 등등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펜실베이니아 저 지역이 지난 2020년 대선 과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곳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펜실베니아 그 주 전체는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했지만 저기 유세가 벌어진 버틀리 카운티라는 곳은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도 여러 지역 중에 저곳은 트럼프 강세 지역이다. 그렇습니다.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65%의 득표를 해가지고 승리를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할 때 어느 주의 어느 카운티, 어느 지역에 살까를 결정할 때 아무래도 후보에게 우호적인 지역을 고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저 지역의 인구 구성이 굉장히 빈곤층이 많고 백인들이 많습니다. 백인 노숙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 통상 정책 이 부분이 그 어떤 메시지가 잘 호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을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총격 피습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고 미국을 당혹시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지붕에 저격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총알이 날아왔는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관통하는 그런 피습이 있었단 말이죠. 아마 저 사건도 그 경호국이 제대로 경호를 했는지, 왜냐하면 들어갈 때 사람을 검문 검색을 제대로 했는 것인지,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충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아마 또 음모론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저거 민주당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시끌시끌한데 이거는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그 공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거 없이 공화당 측에서 지금 벌써부터
이전부터 어떤 바이든 행정부에서 경호를 일부러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이런 공격이 벌어진 거다. 이런 근거 없는 공격을 공화당 의원들부터 이제 그 극우 사이트까지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장을 펼쳐가지고 이번 11월 대선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승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두고 이러한 진흙탕 같은 정치적 공방이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피습범 범인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20살의 공화당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미 미국 정부에서 밝혔어요. 그런데 민주당에도 15달러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소액 후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범인의 정체는 무엇이냐, 정책 성향은 무엇이냐, 혼자 한 단독 범인이냐, 아니면 공범이 있는 것이냐, 지금 두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정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20살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미궁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그 피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FBI에서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두 가지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범행 동기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연관된 사람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의 그 보도에서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20살 백인 남성 청년이고 수학을 잘한 우등생인데, 예. 그리고 등록된 공화당원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사장에 가서 자신이 구입한 총기로 저격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모두 건 그렇죠. 그런 정치적 도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등록된 공화당원, 물론 이제 그 민주당 쪽에도 기부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만, 등록된 공화당원이라는 걸 본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추측은 뭐냐면,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그런 정치적 공약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어떤 정책 지향점과는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뭐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러한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된 단독 범행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먼 얘기입니다만, 아직까지 넉 달이나 남은 미국 대선이지만 이 대선 결과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우리 북한 관련된 또 북미 정상회담 등등을 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바, 또 방위 분담금 이 협상 과정에서도 했던 여러 가지 또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저거를 계기로 해서, 저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올라가고 결국 당선까지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승리를 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요, 아무래도 한미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은 누가 당선되는가에 상관없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측에게도 한국의 중요성은 외교, 안보, 경제, 기술, 에너지 여타 측면에서 굉장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 동맹의 공고함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래 중심형 동맹관이라든지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의 그런 특성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보다 공세적인 그런 한미 관계가 펼쳐질 거다. 즉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위 분담금 증액을 놓고 정치적 말포탄을 이제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의구심이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 장벽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무역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관계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과 같은 견고함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지지층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SNS 등등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자막으로 있으면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장녀 이방카는 SNS에 무분별한 폭력의 희생자와 내 아버지를 위한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한다. 아빠 사랑해요. 라고 글을 올렸고요. 또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성명을 냈는데, 아버지와 직접 전화 통화를 했다. 아주 상태가 좋다. 극단적 좌파가 무엇을 집어던지든 아버지는 미국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차남 에릭도 아버지 사진과 함께 그야말로 미국이 원하는 투사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 피습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범행에 관련된 신상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 이후의 전망 이런 것들이 미국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제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